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7강 취득세의 7 과세표준 8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세표준 금액을 얘기합니다. 취득세에서 과세표준은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만 곱하면 취득세 금액이 나와요. 내가 낼 세금이 얼마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한 물건의 가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중고차든 새차든 상관없이 1000만원을 샀다면 그 1000만원이 과세표준인 거예요. 과세표준. 자, 그럼 이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 우리 저번 시간 취득시기 배웠습니다. 자, 취득시기, 취득한 날입니다. 바로 그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신고하고 납부. 자, 신고해야죠. 시군구청 가서 신고하고. 물론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입니다. 그렇다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가서 신고하는 건 아니고 그 업무에 위임을 받은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돈은 다 내가 이제 신고하고 돈을 은행에 납부를 하면 그게 다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 금고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가서 나 취득세 내려왔는데 하지 않아도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구에 가서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세표준.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과세표준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이 과세표준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냥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그 금액, 가액이라고 그러죠.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 신고를 하긴 해야 돼요. 다 어떤 경우도 신고를 하는데,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 사실상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만 신고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네가 취득한 가격이 이 과세표준이 신고한 가격 그걸로 인정해 준다. 이 경우가 있고, 아니다, 그거 인정 못하고 반드시 실제로 취득한 가액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한 가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한 가액 같은 경우는 취득 시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가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 신고할 때 신고서에 써요. 얼마라고 이제 신고서를 쓰는데, 신고한 가액을 딱 쓰면 이 신고한 것에 인정을 받습니다. 이거로 딱 끝나는데 항상 예외가 있죠. 자, 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신고한 가액은 원칙입니다. 원칙. 자, 예외가 있겠죠. 왜? 어떤 경우냐면 이 세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요. 예외를 보는 겁니다. 신고한 가액을 인정 못하겠다. 법률상. 왜? 어떤 경우냐면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했으면 신고한 가액이 없는 거야. 신고를 안 했으니까. 자, 신고는 했는데 그 가액에 표시가 없어. 가액을 안 적은 거야. 신고는 했는데 가액을 안 적었어. 이런 경우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신고한 이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 시가 표준액보에 미달되는 경우, 이거보다 낮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뭘로 할까? 답은 이 안에 있어요. 자, 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뭘로 한다? 이 세 가지 경우 다 바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조사를 해갖고 이만큼 세금 내라. 가산세도 물리는데 그때 기준되는 금액이 바로 시가 표준액인 거예요. 자, 시가 표준은 좀 이따 다시 배우기로 하고, 자, 그러면 반드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우리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비슷하죠. 앞에 사실상 나오잖아. 사실상. 그러면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한번 배운 거 써보자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자,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판결문, 판결서에 의해서, 그리고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될 때, 그리고 국수판 법공, 여기까지 배웠죠. 국수판 법공. 근데 여기는 사실상의 취득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이름 자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취득. 자, 그러면 요 6가지는 물론 판결하고 법인자문은 같은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조항은 5개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국수판 법공부 이렇게 암기하기가 편해요. 그러면 이런데 국수판 법공까지는 그 취득 시기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었고 요거만 계약상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이라고 했어요. 계약서에 있는. 이건 왜 그럴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다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기 계약서에 있는 날짜 잔금 지급일 이런 것이 등기 등록이 되는 거예요. 다. 등기 등록이 될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보는 거예요. 그날을 취득 시기로 봐줘. 그런데 취득 가액만큼은 반드시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죠? 또 하나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있어요. 자, 주택거래 신고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이 주택법에 나오는 겁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돼요. 주택거래 신고지역. 시군구청에 가서 15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만약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해당되는 주택, 요 주택은 바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어떤 거?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가. 법이 개정이 돼갖고 연립주택은 해당이 없고 이제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 거래를 했어. 모든 아파트 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두 개가 나뉘어. 근데 규정상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신고해서 과세표준은 요거는 신고가액으로 인정을 해줘요. 요거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야. 법이 그래, 법이. 이제 아마 이건 나중에 또 조정이 될 겁니다. 법 규정상 지금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의 과세표준액은 거액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가액을 신고한 가액을 인정해 줍니다. 다만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할 뿐이고 예외적인 조항에 의해서. 그러나 국수판 법공부 요거는 반드시 사실상의 신고한 가액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그 얘기는 뭐냐?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신고해라 이 얘기예요. 사실상 실제로 지급한 그 돈을 신고. 즉 가짜로 취득세 낮추려고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지 말고 실제 지급한 비용을 신고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과세표준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고 그 외에 이제 시가표준액이 뭔지. 자, 시가표준액을 했는데 그 시가표준액과 관련해서 독립된 지문으로 문제는 안 나오고 지문이 있죠. 지문으로 이제 삽입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럴 때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게 가끔가다 지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표준액.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시가표준은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거 표준액인데 세 가지로 나뉘어 구분이 되는데 먼저 제일 큰 게 가장 우리 일반 서민하고 가장 와닿는 게 주택이잖아요. 또는 토지. 그래서 토지, 자, 그리고 주택 이렇게 하나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냐면 토지, 주택 이외. 자, 이게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의 규정이 있다면 두 번째는 1번 이외의 거야. 토지하고 주택 이외의 것들. 뭐가 있겠어요? 이 이외의 거니까. 취득세니까 취득세 과세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뭐 이런 것들, 골프 회원권,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고, 두 번째는 토지하고 주택. 뭐 하나 있어야 되나? 건물, 주택 아닌 건물, 상가 건물 뭐 이런 거. 건물 1번 이외의 것들은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택.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뭘로 시가 표준액을 보냐?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취득한 날짜, 그날의 개별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자, 부동산 학기는 우리 1권 교재 보면 맨 뒤에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거기에 공시지가 규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게 각 토지의 개별 공적으로 보여주는 토지의 가격, 시군구청에 다 마련이 돼 있죠. 자, 그럼 주택은 두 가지잖아. 하나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공시가격도 두루 나뉘는 거예요. 바로 개별 주택 가격.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취득일 현재의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공시된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고, 그럼 만약에 취득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이런 가격이 없는 경우, 예외 이런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는 경우, 공시된 게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직전 연도에 적용되는, 바로 전 연도에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을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외의 것, 자동차, 기계, 항공기, 골프 회원권 뭐 이런 것들은 매년 1월 1일에 시군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해요. 시장군수가. 만약에 이 시장군수가 그 결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즉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그런 과세 대상은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규정이 그래요. 규정이. 자,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제 취득일 현재 신축을 한다면 그 신축한 아파트 신축 가격, 아파트의 신축한 가격을 참작한 가격으로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공식이 있어요. 그 우리 교재에도 다 나와 있는데, 건물의 시가 표준에는 아파트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신축 가격이 있어요. 새로 처음 만드는 가격, 신축 가격 곱하기 1점, 그리고 구조지수, 그리고 용도지수, 위치지수, 이런 지수들을 다 곱해요. 곱해갖고 건가별 잔존율 곱하기 가감산율, 더 가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걸로 하는데,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하고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지문에 건물 같은 경우 연립주택 신축 가격을 토대로 해서 그 시가 표준액을 정한다, 건물을.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아파트인 거예요.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의 기존 가격을, 이런 것도 틀린 거예요. 이 문장을 알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문으로 나올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취득 가격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어요. 취득 가격의 범위. 취득을 내가 하면 돈을 지불할 거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가 매수를 하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자, 매수를 했어. 내가 아파트 샀어. 그러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내가 1억 원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득 가격은 얼마야? 1억 원. 플러스 알파 뭔가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뭘 냈겠어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야. 수수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 그럼 그 사람이 취득할 때 수수료 냈다 안 냈다? 냈어요. 냈으니까 그것도 취득 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취득할 때 들어간 일체의 비용은 그 해당 물건을 사기 위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돈만이 아니라 그걸 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역시 취득 가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 가격에. 예, 취득 가격에. 근데 일반적으로 취득세 신고할 때는 중개수로 잘 안 넣죠. 자, 보자고요. 그럼 취득 가격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 가격.
내가 취득할 때 지불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취득 가격. 그럼 취득 가격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내가 취득 가격, 즉 취득을 할 때 비용한 비용을 제3자에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사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 어떻게 취득 가격을 제3자에게도 지불합니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있고 그럼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매도인이 매도를 했어요. 주택을 매도든 뭐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치면 대금을 여기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제3자가 있는데 이 제3자에게 돈을 차용해서 쓴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금을 이 사람에게 지급하시오.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민법에서 배운 걸 겁니다. 계약법에서. 아니면 안 배웠다면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도. 그러면 매수인이 여기다 대금을 지급을 하면 매도인이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매수인이 취득을 하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불 안 하고 제3자에게 지불했다 하더라도 취득 가격입니다. 그럼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취득 가격이라는 거는 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불한 일체 비용을 다 취득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취득가 일체의 비용이니까 이거는 직접 비용이 있을 것이고 직접 그 해당되는 그 과세 대상 물건을 샀는데 들어간 직접 비용, 주택이면 주택 가격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중개 수수료 같은 건 간접 비용이잖아요. 간접 비용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일체 비용에 해당되는 취득 가격에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있어요. 직접 비용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 해당되는 물건의 가격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 간접 비용은 도대체 뭘 간접 비용을 할 것인가?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건설 자금 충당하는 차입금,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비용입니다. 이건 건설 자금 차입금입니다. 건설 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할부로 하든가 또는 연부 조건일 때, 자, 그런 조건의 경우에 이자 상당에, 자, 할부인 경우에 할부로 하게 되면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할부에 따른 이자 상당에 이것도 간접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요거는 누구만 해당이 된다? 법인만 해당이 돼요. 자, 법인이 아닌 자, 법인 아닌 자, 이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요거만큼은 법인인 경우에만 하고 법인 아닌 자가 취득할 때 할부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요거는 간접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제외를 합니다. 세 번째는 농지 보존, 농지를 사는 경우에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할 때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는 걸 지불하게 돼요. 이게 농지법에서 부동산 공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산지 같은 경우 사면서 산지를 전용하는 조건을 살 때는 매수인이 산지 전용에 따른 비용을 낸다면 대체 살림 조성비 같은 걸 내야 돼요. 그런 비용도 다 간접 비용에 들어갑니다. 대체 살림 조성비, 자, 이거 법률 규정에 따른 비용들, 이런 것도 다 간접 비용에 들어가고, 자, 네 번째, 취득하는데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용역비 줘야 되잖아요. 뭐 용역비라든가 중개 수수료 같은 거예요. 용역비 아니면 뭐 수수료, 중개 수수료 같은 거 다 용역을 내가 쓴 거니까요. 비용이 간접 비용에 들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취득을 하면서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가 서로 약정을 맺어갖고 채무를 인수한다든가 하면 그 채무 역시 내가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했다면 그 매도인에게 그 채무액만큼 돈을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 채무 인수에 조달, 이런 채무를 인수하는 그 금액, 채무 인수에 아니면 조건 부담액, 뭐 다 간접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1에서 5에 준하는 비용이에요. 이거에 준하는 비용, 준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간접 비용에 들어가서 취득 가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간접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이러이러한 것들은 간접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 자, 간접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들, 요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아니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취득하는 물건을 판매하려고 내가 광고 선전을 했어요. 그럼 그런 광고 선전비는 취득하는 물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 선전비는 해당이 없다. 두 번째는
전기 사업 등 그런 법률에 따라서 전기, 열, 가스 같은 거를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전기, 가스, 열. 이거 본인들이 소비한 거니까 이거는 소비하는 비용이에요. 광고 선전비하고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간접 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취득하는 물건하고 하는 별개의 보상 성격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뭐 이주비 같은 거, 이주비, 뭐 지장물 보상금 뭐 이런 것들 취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취득 물건하고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런 이주비 같은 거는 간접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번째, 부가가치세. 자, 토지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안 해요. 토지는. 그러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건물이 1억이라면 건물 가치가 그러면 부가가치 10%를 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간접 비용에 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가가치세하고 이주비 같은 경우 깜빡하면 이거는 간접 비용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기 딱 좋아요. 광고 선전비나 전기 같은 건 본인이 쓴 거니까 안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주비나 부가가치세 같은 거는 간접 비용에도 안 들어간다. 이건 비용도 아닌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똑같아. 1에서 4에 준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간접 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가격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있는데 간접 비용에 들어가는 거. 건설하는 경우에 건설 자금을 충당하는 차입금에 따른 이자, 할부에 따른 이자 상당의 농지 보존 부담금, 대체 산림 조성비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담금, 용역비나 수수료, 채무 인수에 이런 것들은 간접 비용에 들어가지만 이주비나 부가가치세 등은 안 들어간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을 했는데 일괄 취득을 하는 경우에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 따로 있잖아요. 자, 건물이 있고, 자, 부속 토지, 딸린 토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부속 토지 같이 우리가 지금 구입을 하면 왜 이걸 계산하냐면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토지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뭉뚱그려져 있는 거야.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이런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격에 있다면 그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안 분해요. 내가 일괄적으로 해서 1억을 샀다면 비율이 있을 거야. 구분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4천, 토지가 6천이라면 이 1억은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다. 이건 건물은 4천이고 토지는 6천.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간다는 거야. 안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는 6천만 원을 취득한 거고 건물은 4천만 원을 취득한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시가 표준액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시가 표준액이 없어. 시가 표준액이 이렇게 있으면 편한데 시가 표준액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가 표준액이 없으면은 토지 건축물을 감정한 가액을 고려해서 누가 결정을 한다? 시장이나 군수가 결정하는 비율이에요. 결정한 비율로 시장 군수가 감정 가격을 고려해 갖고 예를 들어 5대5로 딱 봤다 이거야. 이건 건물이 50%고 토지는 50%야. 딱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시장도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그 비율에 따라 1억에 내가 전체를 1억에 샀다면 건물은 5천만 원 되는 거고 토지는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로. 만약에 60% 받다면 6천만 원, 밑에 건 40%니까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시장 군수가 결정한 비율. 요건 언제? 시가 표준액이 없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있다면 그 시가 표준액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안분하면 돼요. 왜 이게 나오냐? 시가 표준액이 있으면 선생님 시가 표준액대로 하면 되잖아요. 골 때리는 게 자, 2억에 주고 샀는데 시가 표준액이 쌀 수가 있어. 약간 낮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건물은 8천, 토지가 뭐 5천, 시가 표준이 1억 3천밖에 안 돼. 2억에 샀는데. 그러면 이 2억을 요 비율에 따라 나눠서 배분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또 시가 표준이 높을 수도 있죠. 건물이 2억, 토지가 5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2억과 5천에 안분해서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2억에 5분의 4는 건물이고 5분의 1은 토지고 이런 식으로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면 그 유형이 나옵니다.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면 이 건축물은 부동산 공법 중에 건축법에 자세히 나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자, 그 유형을 볼 것 같으면 신축을 하는 경우는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건축물 새로 짓는 거고, 재축은 허물고 다시 짓는 거예요. 자, 재축. 자, 이 재축은 옛날에 있는 건물이나 새로 지은 거나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취득세 같은 것을 다 내야 돼요. 그 민법에도 나오죠. 건물 새로 지은 걸로는 옛날 건물 갖고는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그것도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취득한 가액, 실제 취득가액 그걸로 취득세를 물면 됩니다. 아까 말한 취득가격, 그 직접비용, 간접비용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증축을 한다든가, 증축 더 넓히는 거죠. 아니면 좀 고쳐요. 개축을 한다든가, 그리고 수선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 해갖고 가액이 증가했다면, 증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증가했다면 그 증가한 부분은 취득의제로 봐요. 취득의제. 그 해당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전, 되지 않아서 그대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있는 건물 그대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원래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이건 따로 세금을 내질 않아요. 이전하는 경우는. 자, 건축물은 이렇게 신축, 재축, 실질 취득, 증축, 개축, 대수는 취득의제, 이전은 비과세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7강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취득 가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있는데 간접 비용이 포함되는 것들, 그리고 간접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들 중에 이주비라든가 부가가치세는 간접 비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